안녕하세요. 저희는 피부부부예요. 피부부부입니다. 저는 권 원장. 저는 정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의 주제는 스킨 부스터. 스킨 부스터. 스킨 부스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쵸. 스킨 부스터는 진짜 남녀노소 다 들어본 그렇죠. 말이죠. 도대체 스킨 부스터가 뭐야? 뭐가 스킨 부스터야? 저희도 헷갈리는데 스킨 부스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딱 아직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피부에 뭔가를 바르던 아니면 직접 주입을 하던 피부를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냥 다 스킨 부스터다. 뭔가 피부를 부스팅 해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사실 모호한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마케팅적으로 활용되는 단어인데 그 안에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스킨 부스터를 정 원장님께서는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스킨 부스터는 제가 볼 때는 피부에 바르건 바늘로 주입하건 피부 표피나 이제 진피층을 타겟으로 해서 피부의 결이나 아니면은 건조감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들을 스킨 부스터라고 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스킨 부스터라고 나온 제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은 제일 많이 들어본 1세대 물광주사라고 하는 것들과 그다음에 리쥬란이 제일 대표적이긴 하죠. 다시 한번 조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피부에 뭔가를 해서 좋아지게 하는 건 옛날부터 많이 했잖아요. 예. 사실 화장품도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것이고 전통적으로 그리고 이제 보톡스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리쥬란이라고 하는 피부에 주입을 직접 주사를 해서 피부를 좋게 만들어주는 PN이라는 성분이에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리쥬란이 나왔고 그때까지만 해도 스킨 부스터라는 단어가 상용화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제 엑소좀이라는 그런 물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스킨 부스터라는 단어가 많이 상용화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킨 부스터들을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분류를 저희 나름대로 해볼게요. 제일 크게 이제 주입을 할 수 있느냐, 것들. 없는 없는 것들 것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있겠고 그래서 주입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대체적으로 식약청이나 FDA의 허가를 받은 것들이고 사실 이거 허가가 안 된 것들은 이제 MTS라든지 아니면 바르는 걸 LDM이나 초음파 기기를 통해서 이제 흡수를 시키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주입이 가능한 거는 보통 의료기기로 허가가 되어 있고요. 조직 회복, 조직 수복 이런 것들로 피부 밑에 주입을 해도 안전한 걸로 이제 허가사항을 받은 것들이 하도 많은 게 나와서 100% 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엑소좀들은 이제 발라서 효과를 내는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와 화장품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성분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옛날부터 썼던 게 이제 보톡스, 그거에 이제 말씀하신 히알루론산. 그래서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우리 체내에 원래 있는 물질을 이제 가공을 해서 어떤 농도나 가교 결합을 통해서 좀 오래 지속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원래 있는 어떤 그런 성분을 기본으로 모티브로 해서 만드는 그런 스킨 부스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는 원래 없지만 안전한 성분들, 예를 들어 우리 몸 안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꿰매는 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몸 안에 있어도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들을 만드는 섬유 성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오래 남아 있어도 안전하고 그런 성분들을 이제 미용 시장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만든 거죠. 그렇게 이제 성분으로 또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바야흐로 스킨 부스터 시대에 살고 있다. 네, 이렇게 한번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스킨 부스터의 약간 역사를 보면은 항상 건조감, 속건조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겨울에 스킨 부스터를 맞으러 가잖아요. 최근에 이제 스킨 바이브라고 해가지고
엘러간에서 나온 제품인데 엘러간 보톡스 되게 유명하죠. 보톡스의 거의 원조격인 회사에서 스킨바이브라고 만들었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2달 전에 받아봤죠. 네, 제가 해드렸죠. 네, 사실 만족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각각의 이제 제가 받아본 스킨 부스터들의 장단점이 다 명확하긴 하죠. 리쥬란 같이 주입하는 것들, 이제 바늘이 들어가는 것, 스킨바이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직접 주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더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좋을 수밖에는 없긴 한데 저는 굉장히 만족해요. 이제 11월 말인데 한 9월에서부터 10월 갈 때 엄청 이제 건조해져요. 이제 보습제를 발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당기거나 아니면 거칠거칠해진다는 느낌이 그런 계절이죠. 보통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킨 부스터들의 도움을 받아요. 왜냐면 한번 받으면 효과가 지속이 되니까 이런 것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사실 이제 제일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리쥬란이죠. 리쥬란은 보통 이제 리쥬란 받고 나면은 이제 겉건조 있잖아요. 네. 겉건조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보통은 이제 1년에 그래도 3번 정도는 맞아야지 효과가 좀 유지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킨바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그렇게 한 달 간격으로 3번 하는 시술은 아니고 히알루론산이 있다 보니까 필러와 스킨 부스터의 중간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속 기간이 6개월 정도 길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한 번 받고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건조감이 그렇게 물론 있는 매년 건 느끼셨던 아니고, 건조감이 올해는 없다. 뭐 보습제도 사실은 이제 하루 아침에 한번 바르고 나면은 저녁까지도 뭐 덧바르지 않아도 조금 속건조 같은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킨바이브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 사실은 스킨바이브가 뭐 출시가 얼마 전에 됐지만 원래 있던 제품이기는 해요. 필러 만드는 주비덤에서 이제 볼라이트 주사, 볼빛 주사라고 예전에 유명했는데 리패키징을 한 거죠. 스킨 부스터가 핫하니까 스킨 부스터로 해서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맞으면 물광처럼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굉장히 만족을 만족하신다. 하고 있고, 네. 네. 이제 통증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통증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놓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로 할 맞아요. 수가 있어요. 스킨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이런 식으로 뭐 리쥬란이나 다른 것처럼 또 놓을 수도 있긴 한데, 필러처럼 안으로 뭐 캐뉼라 통해서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이면 시술 방식을 조금 바꿔서 하실 수도 있고, 시술 방식에 따른 효과 차이?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반쪽에는 이제 다른 이제 스킨 부스터 하는 방식으로 받고 반쪽은 이제 필러 하는 방식으로 받았는데 사실 큰 차이는 크게 없어요. 어차피 그 층에 들어가서 정확히 얘네들이 효과만 발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스킨 부스터의 종류에 따라서 꼭 주사로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은 경우도 있고 캐뉼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스킨바이브 같은 경우는 캐뉼라로 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캐뉼라로 하는 것이 상당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스킨바이브에 대해서 뭐 더 말씀해 주실 건 없을까요? 스킨바이브는 겨울이 오기 전에 맞으면 좋은 프리미엄 물광이라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프리미엄 물광주사죠. 근데 저도 새로운 제품을 해보기 전엔 조금 반신반의하는 게 항상 있는데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저 얼굴에 먼저 해보고 저희 느낌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스킨바이브 자체는 확실히 건조감을 줄여주는 것 같기는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킨 부스터에 대한 총론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스킨 부스터 개론. 오늘 네. 스킨바이브라는 좀 새로 나온 스킨 부스터를 소개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피부부부예요.